장서연을 대신해 따지러 나선 고윤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만나려는 그 여자가 바로 23년 전 두고 떠난 친딸 한규림이라는 사실을요. 지난 방송에서 장서연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온 김무진이 다시 한규림에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인데요. 장서연에게 한규림은 단순히 갑자기 나타난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8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도 김무진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장서연은 그동안 자신이 김무진 곁에 오래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 믿고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김무진도 자신을 바라봐 주겠지. 한규림과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으니 시간이 지나면 자신에게 기회가 오겠지.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요. 그런데 한규림이 다시 나타난 순간 김무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장서연은 그걸 누구보다 빨리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술까지 마신 채 집으로 돌아왔고 고윤희 앞에서 평소라면 절대 보여주지 않았을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마, 내가 그렇게 별로야? 장서연의 이 한마디에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서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왜 오랫동안 기다린 나는 안 보이고 8년 만에 다시 나타난 한규림에게 김무진의 마음이 다시 움직이는 걸까? 고윤희는 그런 장서연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장서연은 고윤희의 친딸은 아니지만 장훈태와 재혼한 뒤 오랜 시간 딸처럼 품어온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고윤희 역시 장서연의 눈물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연애 문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장서연의 입에서 한규림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고윤희에게 한규림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규림은 자신의 친딸입니다. 한규영과 한규호 역시 한석준과 살던 시절 낳은 자녀들입니다. 고윤희에게는 이미 오래전 닫아버린 과거였지만 그 과거가 하필 장서현과 김무진의 문제를 통해 다시 눈앞으로 걸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고윤희는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장서연 앞에서는 쉽게 내색하지 못합니다. 엄마, 한규림 알아? 장서연이 묻습니다. 고윤희는 잠시 멈칫합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장서연은 고윤희의 작은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엄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그날은 더 묻지 않습니다. 김무진 때문에 이미 마음이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고윤희는 박정우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고윤희는 결국 김무진의 옛 여자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장서연보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김무진이 다시 흔들리는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던 겁니다. 박정우는 당황합니다. 그 사람을 왜 만나시려고 하는데요? 고윤희는 대수롭지 않은 척 말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래. 박정우는 쉽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남의 연락처를 함부로 건네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무엇보다 최근 자신 역시 한규림에게 신경이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고윤희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정우야, 내가 뭐 해코지하려는 게 아니야. 그래도 당사자 허락 없이 번호 드리는 건 좀 그렇죠. 고윤희는 답답해합니다. 그럼 이름이라도 정확히 말해봐. 박정우가 망설이다 대답합니다. 한규림 씨요. 그 순간 고윤희는 말을 잃습니다. 박정우가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세요? 고윤희는 정신을 차리고 얼버무립니다. 아니야.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아서. 아세요? 모른다니까. 고윤희는 황급히 전화를 끊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 손끝이 떨립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장서연을 울린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따져보겠다는 마음이 컸는데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여자가 한규림이라면 자신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사람은 장서연이 아니라 한규림이기 때문입니다. 고윤희의 머릿속에 수십 년 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어린 한규림, 엄마만 바라보던 아이, 그리고 자신이 그 집을 떠나던 날의 한규림 얼굴. 고윤희는 그 기억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한규림이 자신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한간회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칩니다. 지난 방송에서 한규영은 빨래 문제로 한규민과 크게 충돌했는데요. 시작은 한규민이 한규영이 아끼던 옷을 다른 빨래와 함께 세탁한 일이었습니다. 한규민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한규서와 함께 빨래를 돌리다가 옷이 섞였고 나중에야 얼룩이 번진 걸 알아챘습니다. 한규민은 한규영이 돌아오기 전에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한규영이 그 옷을 발견하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누가 그랬어? 한규민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옷은 따로 세탁하라고 했잖아. 미안해. 세탁소 가볼게. 세탁소 가면 다시 원래대로 돼? 한규민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한규서가 옆에서 말합니다. 누나, 형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한규영의 화살이 한규서에게 향합니다. 너는 빠져. 한규서가 상처받은 표정을 짓습니다. 한규민 역시 표정이 굳습니다. 규서한테 왜 그래? 그 말에 한규영의 감정이 더 올라옵니다. 너희 둘은 늘 똑같아. 한규민이 묻습니다. 뭐가? 사고는 너희가 치고 결국 다른 사람이 치우잖아. 한규민은 그 순간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누나 지금 옷 때문에 화난 거 아니잖아. 한규영이 굳습니다. 한규민은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규영이 자신과 한규서를 볼 때마다 묘하게 차가워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요. 한규민과 한규서는 한규림, 한규영, 한규호와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복남매입니다. 한규영은 머리로는 이 두 아이에게 잘못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감정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엄마 고윤희가 떠난 뒤 집안이 완전히 달라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에게 또 다른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한규영에게 한규민과 한규서는 때때로 자신이 잃어버린 옛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한규민이 말합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 뭘? 우리가 싫다고. 한규영의 얼굴이 굳습니다. 한규민, 누나는 우리 보기 싫잖아. 한규서가 불안해하며 형을 말립니다. 형, 그만해. 그러나 이미 두 사람 모두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한규영이 결국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그래, 싫어. 한규민의 표정이 사라집니다. 한규서도 그대로 굳습니다. 한규영은 말하고 나서 후회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멈추지 못합니다. 너희만 없었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이상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 한규민의 눈이 붉어집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그 말에 한규영도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합니다. 한규민은 울음을 참으며 말합니다. 우리 엄마가 미우면 우리 엄마한테 화내. 한규영의 얼굴이 흔들립니다. 왜 우리한테 그러는데? 바로 그때 한규림이 집에 들어옵니다. 한눈에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아챕니다. 뭐 하는 거야? 한규림은 한규민과 한규영 사이를 막아섭니다. 한규민의 머리와 옷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한규림은 먼저 한규민에게 묻습니다. 어디 다쳤어? 그 한마디가 한규영의 오래된 감정을
다시 건드립니다. 역시 한규림이 돌아봅니다. 뭐가 역시야? 언니는 항상 쟤들부터 걱정하잖아. 한규림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지금 다쳤는지 물어본 거잖아. 나는 안 다쳤을 것 같아? 규영아, 언니는 맨날 그래. 한규영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내가 힘든 건 아무도 관심 없어. 한규림도 점점 화가 납니다. 그래도 규민이랑 규서한테 그런 말을 해? 언니는 뭘 알아? 내가 뭘 모르는데? 한규영이 울면서 소리칩니다. 엄마 떠났을 때도 언니는 안 울었잖아. 한규림의 표정이 굳습니다. 뭐? 언니는 항상 괜찮아 보였어. 한규영은 울음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언니가 안 힘든 줄 알았어. 그 말에 한규림의 눈빛도 바뀝니다. 나는 울면 안 됐으니까. 한규영이 말을 멈춥니다. 한규림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가 같이 울면 누가 너희 챙기는데?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나도 엄마 보고 싶었어. 한규영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나도 엄마가 왜 우리 두고 갔는지 물어보고 싶었고, 한규림의 눈에도 눈물이 차오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 앞에서 같이 무너지면 누가 가족 붙잡는데? 한규영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순간 한석중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야? 한규영은 아버지를 보자 또다시 감정이 폭발합니다. 아빠도 똑같아. 한석중의 표정이 굳습니다. 무슨 말이야? 왜 아무도 나한테 괜찮냐고 안 물어봤어? 한석중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한규영은 울면서 말합니다. 엄마 떠나고 집이 다 바뀌었는데 왜 다들 나만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말에 한규림도 한석중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한규민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됐어. 그리고 그대로 집을 나갑니다. 한규서가 형을 따라갑니다. 형? 현관문이 닫힙니다. 한규영 역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한규림은 멍하니 서 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족들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쌓이고 있는지는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한규림은 혼자 중얼거립니다. 나는 대체 뭘 지킨 거지? 바로 그때 김무진에게 전화가 옵니다. 한규림은 받지 않습니다. 다시 전화가 옵니다. 또 받지 않습니다. 잠시 후 메시지가 옵니다. 무슨 일 있어? 한규림은 화면을 보고도 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무진은 결국 직접 찾아옵니다. 한규림이 집 앞에 서 있는 김무진을 보고 표정부터 굳힙니다. 왜 왔어? 전화 안 받으니까. 그럼 바쁜가 보다 하면 되잖아. 김무진이 말합니다. 내가 전화 2번 안 받으면 바쁜 거고 3번 안 받으면 무슨 일 있는 거였잖아. 한규림은 순간 말을 잃습니다. 8년이 지났는데 그런 것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 버릇 기억한다고 다 아는 척하지 마. 김무진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집니다. 무슨 일 있었어? 없어. 규림아. 한규림은 결국 숨을 길게 내쉽니다. 가족끼리 싸웠어. 김무진은 더 캐묻지 않습니다. 많이? 응. 한규림이 힘없이 웃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집에만 잘 붙어 있으면 가족이 안 무너질 줄 알았거든. 김무진은 가만히 듣습니다. 내가 조금 참으면 되는 줄 알았어. 한규림의 눈이 붉어집니다. 근데 아니었나 봐. 김무진은 예전처럼 해결책을 말하지 않습니다. 8년 전이라면 가족 때문에 왜 내 인생을 포기하느냐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김무진은 다릅니다. 오늘은 그냥 옆에 있을게. 한규림이 바라봅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할게. 그럼 왜 왔어? 내가 힘들 것 같아서.
한규림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김무진이 조용히 말합니다. 너 이제 나한테까지 강한 척 안 해도 돼. 한규림은 결국 고개를 돌립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멀리서 장서연이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무진을 찾아왔다가 한규림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김무진이 한규림을 바라보는 표정. 장서연 자신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얼굴입니다. 장서연은 차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집에 가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독해집니다. 도대체 한규림이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직접 만나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고윤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윤희는 결국 한규림의 연락처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전화를 겁니다. 한규림의 휴대전화에 모르는 번호가 뜹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입니다. 누구세요? 고윤희가 겨우 입을 엽니다. 규림아. 한규림의 표정이 그대로 굳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규림은 바로 알아챕니다. 하지만 감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세요? 고윤희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나야. 한규림이 차갑게 대답합니다. 알아요. 고윤희는 더 아픕니다. 잘 지냈니? 한규림이 헛웃음을 짓습니다. 그걸 지금 물어요? 규림아, 무슨 일이세요? 한규림은 일부러 더 차갑게 말합니다. 고윤희는 장서연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지만 막상 한규림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만에 연락한 딸에게 첫마디가 새 가족의 딸 때문에 김무진을 포기해달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윤희는 결국 말합니다. 한번 만나자. 한규림이 묻습니다. 왜요?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한규림은 바로 알아챕니다. 정말 그것 때문이에요? 고윤희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한규림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장서현 씨 때문이죠? 고윤희의 얼굴이 굳습니다. 너 어떻게 해? 김무진 좋아하는 거 알아요. 한규림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규림아, 그런 뜻이 아니야. 수십 년 만에 전화해서 내 안부가 궁금했던 게 아니라 장서현 씨가 걱정돼서 전화한 거잖아요. 고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한규림은 한동안 침묵합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합니다. 맞나요? 고윤희가 놀랍니다. 정말? 저도 물어볼 게 있으니까. 고윤희가 묻습니다. 뭔데? 한규림은 대답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깊어집니다. 하지만 바로 두 사람을 만나게 하기보다 한간의 갈등을 한 번 더 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규민은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규서가 계속 연락하지만 한규민은 괜찮다는 말만 합니다. 한규림은 걱정됩니다. 한규영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누구보다 신경 쓰입니다. 결국 한규영이 한규서에게 묻습니다. 규민이 어디 있어? 한규서가 차갑게 대답합니다. 왜? 그냥 궁금해서. 누나는 형 싫다며. 한규영의 얼굴이 굳습니다. 내가 언제? 한규서가 말합니다. 형도 누나 보기 싫을 거야. 그리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한규영은 처음으로 자신이 던진 말이 얼마나 깊게 박혔는지 실감합니다. 그날 밤 결국 한규민에게 전화를 겁니다. 첫 번째는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도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에서야 연결됩니다. 왜? 한규영은 준비했던 말을 잊어버립니다. 너 어디야? 왜 궁금해? 집에 들어와. 한규민이 씁쓸하게 대답합니다.
누나가 나가라며. 한규영의 얼굴이 굳습니다. 내가 언제 나가라고. 말을 하다가 멈춥니다. 비슷한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한규민이 말합니다. 누나 말 맞잖아. 나랑 규서는 누나 가족 아니잖아. 한규영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건 내가 화나서. 화나면 진심 나오는 거래. 누가 그래? 사람들이. 한규영은 할 말을 잃습니다. 한참 침묵하다가 겨우 말합니다. 미안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합니다. 한규민도 놀란 겁니다. 한규영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한규민은 바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알았어. 알았어가 뭐야? 들었다고. 한규영은 답답하지만 더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집에는 들어와. 한규민이 잠시 침묵합니다. 생각해 볼게. 전화가 끊깁니다. 한규영은 화가 나면서도 휴대전화를 던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성질머리는 누구 닮아서 저래.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신과 너무 닮았습니다. 한규영은 피식 웃다가 결국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규민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한규선은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형? 한규민은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왜? 한규선은 말없이 가방을 받아듭니다. 그 순간 한규영이 방에서 나옵니다. 두 사람이 마주칩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한규영이 먼저 말합니다. 밥 먹었어? 먹었어. 거짓말. 진짜야. 그래. 그게 끝입니다. 한규민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한규영은 아쉬운 표정을 짓습니다. 한규림은 부엌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지만 끼어들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직접 풀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한규민 방 앞에 떡볶이가 놓입니다. 옆에는 짧은 메모가 있습니다. 맵게 해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서. 이름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규민은 누가 만든 건지 압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빈 접시가 주방에 놓여 있습니다. 한규영은 그 접시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작게 웃습니다. 이렇게 가족 갈등은 단번에 해결되지 않고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규림과 고윤희의 만남입니다. 고윤희는 먼저 약속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몇 번이나 그냥 나가버릴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결국 한규림이 들어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도 고윤희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자기 딸입니다. 한규림은 고윤희 앞에 앉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흐릅니다. 고윤희가 먼저 말합니다. 많이 컸구나. 한규림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제가 몇 살인데 그런 말을 해요? 고윤희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래. 그렇지. 또 침묵입니다. 고윤희는 수십 년 동안 머릿속에서 수없이 연습한 말이 있었을 겁니다. 미안했다고. 보고 싶었다고. 잘 살고 있는지 궁금했다고. 그런데 막상 한규림 앞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규림이 먼저 묻습니다. 규영이랑 규호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고윤희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궁금하지. 그런데 왜 안 찾았어요? 고윤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한규림이 다시 묻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버린 건 맞잖아요. 고윤희가 고개를 저으려다가 멈춥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할 말 없어. 한규림의 눈이 붉어집니다. 나는 엄마가 죽은 줄 알았어요. 고윤희가 충격받습니다. 뭐? 차라리 그렇게 생각해야 살 수 있었으니까. 고윤희의 눈물이 떨어집니다. 한규림은 감정을 누르며 말합니다. 엄마가 우리 두고 나간 뒤 나는 계속 생각했어요. 규림아, 내가 뭘 잘못했나? 고윤희의 얼굴이 무너집니다.
아니야. 왜 우리를 두고 갔는지 이유가 필요했으니까. 내 잘못 아니야. 한규림은 웃습니다. 그 말도 너무 늦었네요. 고윤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규림이 묻습니다. 그럼 왜 만나자고 했어요? 이제 본론입니다. 고윤이는 장서연을 떠올립니다. 쉽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규림이 먼저 말합니다. 장서연 씨 때문이잖아요. 고윤이가 굳습니다. 무진이하고 무슨 사이니? 한규림이 잠시 바라봅니다. 그게 엄마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고윤이가 당황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인데요? 서연이가 무진이를 오래 좋아했어. 한규림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고윤이가 가장하면 안 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이미 한 번 끝난 사이잖아. 한규림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집니다. 고윤이도 말하고 나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아챕니다. 규림아. 한규림이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엄마는 정말 하나도 안 변했네요. 고윤이의 눈이 흔들립니다. 무슨 뜻이야? 여전히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잖아요. 고윤이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거 맞아요. 한규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23년 만에 만난 딸한테 처음 제대로 묻는 게 잘 살았니도 아니고 힘들었니도 아니고 김무진하고 무슨 사이냐는 거잖아요. 고윤이의 눈물이 흐릅니다. 규림아. 한규림은 계속 말합니다. 엄마한테 장서연 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도 이제 나한테는 내가 소중해요. 고윤이의 얼굴이 굳습니다. 한규림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지키겠다고 말한 겁니다. 평생 아버지, 동생들, 가족을 먼저 생각해 왔습니다. 김무진과의 사랑까지 가족 때문에 놓쳤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고윤이가 한규림을 붙잡습니다. 규림아, 가지마. 한규림이 멈춥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뭔데? 엄마는 우리 버리고 행복했어요? 고윤이는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한규림이 다시 묻습니다. 행복했어요? 고윤이가 울면서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한규림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한 번도 너희를 잊은 적 없어. 한규림은 그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처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왜 안 왔어요? 고윤이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과거를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윤이는 침묵합니다. 한규림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역시 말 못하네요. 그리고 돌아섭니다. 한규림은 밖으로 나오자마자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김무진에게 전화가 옵니다. 한규림은 받지 않습니다. 김무진은 계속 전화하지 않습니다. 대신 메시지 하나를 보냅니다. 필요하면 연락해. 한규림은 그 짧은 문장을 한참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국 먼저 전화를 겁니다. 김무진이 바로 받습니다. 어디야? 한규림이 말합니다. 너 왜 바로 받아? 김무진이 웃습니다. 기다렸으니까. 한규림의 눈이 다시 붉어집니다. 김무진이 목소리만 듣고 알아챕니다. 울었어? 아니. 또 거짓말. 한규림이 한숨을 쉽니다. 엄마 만났어. 김무진은 잠시 침묵합니다. 과거 한규림 가족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의 무게를 압니다. 괜찮아? 한규림이 웃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도 안 괜찮아. 김무진은 더 묻지 않습니다. 어디야? 왜? 가게. 오지 마. 알았어. 한규림이 놀랍니다. 진짜 안 와? 김무진이 웃습니다.
오지 말라며. 한규림도 순간 웃음이 납니다. 그러네. 김무진이 조용히 말합니다. 대신 내가 오라고 하면 갈게. 한규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합니다. 와. 김무진이 바로 대답합니다. 알았어. 두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다시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바로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규림이 김무진에게 기대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장서연에게는 더 힘들게 다가옵니다. 장서연은 김무진을 찾아갑니다. 나 하나만 물어볼게. 김무진이 장서연을 바라봅니다. 뭔데? 아직 한규림 좋아해? 김무진은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짧은 침묵만으로 장서연은 답을 알아챕니다. 됐어. 서연아. 대답하지 마. 장서연은 웃지만 눈에는 눈물이 차 있습니다. 나는 나한테도 기회가 올 줄 알았거든. 김무진은 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장서연이 바로 말합니다. 미안하다는 말하지 마. 나는 나 좋아하라고 내가 강요한 거 아니니까. 장서연은 자존심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장 궁금했던 걸 묻습니다. 한규림이 안 돌아왔어도 나 안 좋아했을까? 김무진에게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괜히 희망을 주면 더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김무진은 결국 솔직하게 말할 겁니다. 아마 그랬을 거야. 장서연의 얼굴이 무너집니다. 잔인하다. 미안해. 그 말하지 말랬잖아. 장서연은 돌아섭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결국 눈물을 터뜨립니다. 바로 그때 박정우가 나타납니다. 울었어? 아니, 울었네. 싫은데. 장서연이 짜증스럽게 바라봅니다. 왜? 박정우는 음료 하나를 내밉니다. 밥이나 먹자. 나 지금 차였어. 그러니까 먹어야지. 장서연이 피식 웃습니다. 둘은 서로의 처지를 너무 잘 압니다. 장서연은 김무진을 좋아하고 박정우는 한규림이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서연이 묻습니다. 오빠는 안 억울해? 뭐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만 보는 거. 박정우는 잠시 생각합니다. 억울하지. 근데 억울하다고 마음이 바뀌냐? 장서연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우리 둘 다 진짜 불쌍하다. 박정우가 대답합니다. 그러게. 두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아직 사랑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의 가장 초라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어쩌면 서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번 대본의 중반 핵심 감정 폭발이 들어갑니다. 한규영은 고윤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별 생각 없이 받습니다. 여보세요? 고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한규영이 다시 묻습니다. 누구세요? 고윤희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규영아. 한규영의 얼굴이 그대로 굳습니다. 목소리를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알아챕니다. 누구세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립니다. 고윤희가 말합니다. 엄마야. 한규영의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오릅니다. 그러나 바로 표정이 차가워집니다. 저 엄마 없는데요. 고윤희의 얼굴이 무너집니다. 규영아, 전화하지 마세요. 한 번만 만나자. 한규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끊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 모습을 한규림이 발견합니다. 규영아. 한규영은 언니를 보자 더 크게 웁니다. 언니, 왜 그래? 한규림은 곧바로 알아챕니다. 엄마야? 한규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바로 묻습니다. 언니는 엄마 만났지? 한규림이 놀랍니다.
어떻게 알았어? 한규영의 얼굴이 무너집니다. 나만 또 마지막이야? 한규림의 표정이 굳습니다. 한규영은 울면서 말을 쏟아냅니다. 언니는 만나고 나는 전화 한 통으로 끝이야? 규영아, 엄마는 왜 맨날 그래? 한규영의 오래된 상처가 다시 터집니다. 언니가 먼저고 규호 오빠가 먼저고 나는 맨날 나중이야? 한규림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한규영은 가슴을 치며 웁니다. 엄마 떠났을 때도 나만 아무것도 몰랐어. 규영아, 언니는 엄마하고 무슨 얘기했어? 한규림은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한규영이 그 침묵에 더 상처받습니다. 또 나한테 숨길 거야? 한규림의 얼굴이 굳습니다. 숨기는 거 아니야. 그럼 말해. 한규림은 결국 말합니다. 엄마도 우리 잊은 적 없대. 한규영이 헛웃음을 짓습니다. 그게 끝이야? 아니, 왜 안 왔대? 한규림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건 말 안 했어. 한규영은 눈물을 닦습니다. 그래. 역시. 규영아. 나는 안 만나. 한규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안 만나. 그런데 한규림은 동생의 얼굴을 압니다.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면 이렇게 울지 않습니다. 한규영 역시 엄마를 미워한 만큼 기다렸습니다. 한규림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럼 지금은 만나지 마. 한규영이 바라봅니다. 뭐? 내가 준비될 때 만나. 한규영의 눈이 다시 붉어집니다. 한규림이 동생을 안아줍니다. 엄마가 마음대로 떠난 건 맞아. 한규영은 한규림 품에서 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건 내가 결정해. 이 장면이 이번 대본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규영은 지난 방송에서 한규민과 한규서에게 쌓인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의 뿌리가 결국 엄마 고윤희에게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한규영은 자신도 엄마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갖고 있으면서 그 상처를 죄 없는 동생들에게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날 밤 한규영은 한규민 방 앞에 섭니다. 문을 두드리지 못합니다. 한참 서 있다가 결국 말합니다. 규민아. 안에서 대답이 없습니다. 자, 한규민이 대답합니다. 왜? 한규영이 망설입니다. 그냥이면 가. 한규영은 돌아서려다가 말합니다. 우리 엄마한테 전화 왔어. 안이 조용해집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립니다. 한규민이 나옵니다. 괜찮아? 한규영의 눈이 흔들립니다. 며칠 전 자신이 그렇게 상처 줬던 동생이 가장 먼저 괜찮냐고 묻습니다. 한규영은 결국 울면서 말합니다. 미안해. 한규민이 가만히 바라봅니다. 왜? 너희한테. 누나. 내가 엄마한테 화낼 걸 너희한테 화냈나 봐. 한규민의 얼굴이 조금 풀립니다. 한규영이 울면서 말합니다. 너희 잘못 하나도 없는데. 한규민은 한참 있다 대답합니다. 나도 누나 싫어한 적 있어. 한규영이 눈을 크게 뜹니다. 뭐? 나만 보면 싫어하는 것 같아서. 한규영이 울다가 웃습니다. 너 지금 꼭 그 말 해야 돼? 한규민도 조금 웃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한편 고윤희와 장서연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에 들어갑니다. 고윤희는 한규림을 만난 뒤 집에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장훈태는 금방 알아챕니다. 윤희야. 응? 무슨 일 있어? 없어. 요즘 계속 얼굴이 안 좋아. 고윤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장훈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예전 가족 때문이야? 고윤희의 표정이 굳습니다.
장훈태는 고윤희에게 과거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는 건 모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 만났어? 고윤희는 망설이다가 결국 말합니다. 규림이 만났어. 장훈태가 놀랍니다. 큰딸? 응. 어땠어? 그 질문 하나에 고윤희의 눈물이 흐릅니다. 장훈태가 당황합니다. 왜 울어? 고윤희가 겨우 말합니다. 나를 너무 많이 닮았더라. 그게 왜? 그래서 더 미안해. 장훈태는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방문 밖에서 장서현이 듣게 됩니다. 장서현은 발걸음을 멈춥니다. 큰딸, 그리고 규림.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연결됩니다. 고윤희가 말합니다. 규림이가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겠어. 장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집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자신이 김무진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한규림. 그 한규림이 고윤희의 딸입니다. 장서연은 방으로 돌아가지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음 날 아침, 고윤희가 평소처럼 말합니다. 서연아, 아침 먹어. 장서연은 고윤희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왜 그래? 장서연이 조용히 묻습니다. 엄마. 응? 딸 몇 명이야? 고윤희의 얼굴이 굳습니다. 뭐? 내가 물었잖아. 장서연은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묻습니다. 한규림. 고윤희의 손이 멈춥니다. 엄마 딸 맞지? 고윤희는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장서연의 눈에 눈물이 차오릅니다. 맞냐고. 고윤희는 결국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장서연의 얼굴이 무너집니다. 왜 말 안 했어? 말할 기회가 없었어. 기회? 장서연이 허탈하게 웃습니다. 내가 한규림 때문에 울고 있을 때는 고윤희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때는 기회 있었잖아. 서연아, 엄마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김무진하고 싸우고 있는 거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어? 너 상처받을까봐. 그 말에 장서연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럼 한규림은? 고윤희가 굳습니다. 뭐? 그 사람은 상처받아도 돼? 고윤희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장서연은 울면서 말합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더 이상해졌잖아. 서연아, 나는 그냥 김무진 뺏기기 싫었을 뿐이야. 장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엄마까지 한규림한테서 뺏은 사람 같잖아. 고윤희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그건 내 잘못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이야? 고윤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장서연은 결국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김무진에게 가지 않습니다. 대신 한규림을 찾아갑니다. 한규림은 자신을 찾아온 장서연을 보고 의아해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장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알고 있었죠? 뭐요? 우리 엄마. 한규림의 표정이 굳습니다. 장서연은 그 반응만으로 알아챕니다. 역시 알고 있었네. 한규림이 대답합니다. 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한규림은 잠시 바라봅니다. 제가 말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장서연은 할 말을 잃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장서연이 고개를 숙였다가 말합니다. 미안해요. 한규림이 놀랍니다. 뭐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장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한규림 씨 찾아간 것도 그렇고. 한규림이 말합니다. 장서연 씨가 사과할 일 아니에요. 장서연이 바로 대답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요. 왜요? 더 미안하니까. 한규림은 그제야 장서연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됩니다. 장서연 역시 한규림을 단순한 경쟁자로만 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김무진 문제까지 양보하는 건 아닙니다. 장서연이 눈물을 닦고 말합니다. 그래도 김무진은 포기 안 해요. 한규림이 순간 어이없다는 듯 웃습니다. 갑자기요? 그건 별개니까. 한규림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장서연이 묻습니다. 한규림 씨도 안 할 거죠? 한규림은 잠깐 생각합니다. 예전 같으면 다른 사람 상처받는 걸 보며 먼저 물러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네. 장서연의 표정이 굳습니다. 한규림이 이어서 말합니다. 이번에는 안 그러려고요. 뭐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먼저 포기하는 거. 장서연은 잠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피식 웃습니다. 진짜 얄밉다. 한규림도 대답합니다. 장서연 씨도 만만치 않아요. 두 사람이 아주 짧게 웃습니다. 완전한 친구도 아니고 원수도 아닙니다. 김무진을 사이에 둔 경쟁자이면서 고윤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묘하게 이어진 관계입니다. 이 구도가 앞으로 훨씬 재미있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서연이 돌아간 뒤 김무진이 한규림을 찾아옵니다. 서연이 왔다 갔지? 한규림이 놀랍니다. 어떻게 알아? 나한테도 갔었으니까. 한규림이 한숨을 쉽니다. 인기 많아서 좋겠다. 김무진이 웃습니다. 질투해? 죽을래? 두 사람이 오랜만에 편하게 웃습니다. 그러다 김무진이 진지하게 묻습니다. 규림아, 왜?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돼? 한규림의 표정이 굳습니다. 갑자기 아니야. 김무진이 한규림을 바라봅니다. 8년 생각했어. 한규림은 애써 웃습니다. 8년 생각하고 이제 물어? 그러게. 늦었다. 김무진도 인정합니다. 알아. 한규림은 잠시 침묵합니다. 나 무서워. 김무진의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뭐가? 또 헤어질까봐. 김무진은 바로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헤어질 수도 있지. 한규림이 황당해서 바라봅니다. 너 지금 재결합하자고 온 사람 맞아? 김무진이 웃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헤어져도 도망치지는 말자. 한규림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김무진이 말합니다. 싸우면 싸우고 서운하면 말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가족 때문에 힘들면 내가 가족하고 경쟁하려고 안 할게. 한규림의 눈이 붉어집니다. 8년 전 김무진은 한규림에게 자신과 가족 가운데 선택하라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게 두 사람의 상처가 됐습니다. 그런 김무진이 이번에는 다르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힘들면 나한테 말해. 한규림이 묻습니다. 너 8년 동안 누구한테 연애 강의라도 받았어? 김무진이 웃습니다. 너 잃고 공부 많이 했어. 한규림도 결국 웃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다시 사귀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한규림이 말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김무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진짜 기다릴 수 있어? 김무진이 웃습니다. 이번에는 한규림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이 한마디가 8년 전과 지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끝난 뒤 다시 박정우와 장서연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멀리서 김무진과 한규림이 함께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장서연이 말합니다. 속쓰리지? 박정우가 놀랍니다. 너 언제 왔어? 좀 됐어. 박정우도 한규림을 바라봅니다. 장서연이 묻습니다. 오빠 진짜 한규림 씨 좋아해? 박정우는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장서연이 피식 웃습니다. 우리 둘 다 큰일 났네. 박정우가 묻습니다. 너 괜찮아? 장서연이 한동안 생각합니다. 안 괜찮아. 그리고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박정우도 말합니다. 나도 그러려나. 장서연이 박정우를 바라봅니다. 두 사람 사이에도 아주 미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누군가를 향한 짝사랑 때문에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이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예상 전개에서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는 고윤희와 한규영입니다. 고윤희는 한규영에게 전화를 한 뒤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결국 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한 번만 만나자. 한규영은 메시지를 보고 한참 고민합니다. 삭제하려고 했다가 멈춥니다. 차단하려고 했다가 또 멈춥니다. 한규림이 그 모습을 봅니다. 만나고 싶어? 한규영은 바로 부정합니다. 아니, 진짜? 응. 한규림은 더 묻지 않습니다. 그러자 한규영이 먼저 말합니다. 언니, 응. 엄마 만나보니까 어땠어? 한규림은 한동안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늙었더라. 한규영이 순간 웃습니다. 그게 뭐야? 진짜야. 한규림도 웃습니다. 그러다가 표정이 조금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미안해하더라. 한규영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언니는 용서할 거야? 한규림은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 한규영이 묻습니다. 보고 싶었어? 한규림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응. 한규영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나도. 그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규영은 처음으로 엄마를 보고 싶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음 방송에서 고윤희와 한규영의 실제 만남이 가장 큰 감정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윤희가 조심스럽게 한규영 앞에 나타납니다. 한규영은 이미 나와 기다리고 있지만 막상 고윤희가 오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고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규영아. 한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엄마 왔다. 그 한마디에 한규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곧바로 고개를 듭니다. 왜 왔어요? 고윤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내가 보고 싶다고 한 적 있어요? 없지. 근데 왜 와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한규영이 웃습니다. 엄마는 맨날 엄마 마음대로네요. 고윤희의 얼굴이 굳습니다. 한규영이 계속합니다. 갈 때도 마음대로 갔고 안 올 때도 마음대로 안 왔고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이제 보고 싶다고 마음대로 오고. 고윤희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나는요? 고윤희가 바라봅니다. 나는 엄마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했는데요? 고윤희의 얼굴이 무너집니다. 규영아, 한 번이라도 생각했어요? 한규영이 결국 소리칩니다. 나는 엄마 죽은 줄 알고 살았다고. 고윤희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미안해. 그 말하지 마요. 규영아,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요? 고윤희는 끝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한규영이 가장 아픈 말을 합니다. 나는 엄마가 나 싫어서 간 줄 알았어요. 고윤희가 바로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그러면 왜 안 왔어요? 고윤희는 또다시 대답하지 못합니다. 한규영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언니한테도 말 안 했다면서요. 고윤희가 놀랍니다. 규림이가 말했니? 엄마가 우리 떠난 이유. 고윤희는 입을 다뭅니다. 한규영은 그 침묵에 더 화가 납니다. 또 숨겨요? 말하기 어려워. 왜? 고윤희는 끝내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과거의 이유를 완전히 밝혀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방송에서 추가 설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고윤희가 말합니다. 너희가 싫어서 떠난 건 절대 아니야. 한규영은 울면서 대답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그 이유 들으러 나올게요. 고윤희가 놀랍니다. 한규영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늘은 얼굴만 확인했어요. 고윤희가 묻습니다. 뭘?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돌아섭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아 멈춥니다. 고윤희는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한규영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합니다. 아프지 마세요. 고윤희의 눈물이 다시 흐릅니다. 응. 한규영은 그대로 떠납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관계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간에에도 변화를 만듭니다. 한규영은 집으로 돌아와 한규민과 한규서를 봅니다. 둘은 아무것도 모르고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한규영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두 동생을 얼마나 잘못 바라봤는지 생각합니다. 한규민이 묻습니다. 누나 왜 봐? 한규영이 대답합니다. 못생겨서. 한규민이 어이없어 합니다. 또 시비야? 한규영이 웃습니다. 밥 먹었어? 왜 자꾸 그걸 물어? 안 먹었으면 먹으라고. 한규민과 한규서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한규서는 피식 웃습니다. 누나 오늘 이상해. 한규영이 말합니다. 시끄러워. 하지만 표정은 이전과 다릅니다. 조금씩 정말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시니어 시청자에게는 꽤 큰 감정적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다시 장서연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장서연은 고윤희와 한규림의 관계를 알게 된 뒤 김무진을 향한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한규림이 이제 단순한 라이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길러준 고윤희의 친딸입니다. 장서연은 고윤희에게 묻습니다. 엄마, 응? 만약 김무진이 정말 한규림 선택하면 어떻게 할 거야? 고윤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나 때문에 또 그 사람 찾아가? 서연아, 하지마. 고윤희가 놀랍니다. 뭐? 내 일에 끼어들지 마. 엄마는 나 상처받아도 내가 받을게. 장서연의 눈에 눈물이 차오릅니다. 한규림 씨는 엄마한테 이미 충분히 상처받은 것 같아. 고윤희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장서연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나도 그 사람 싫어. 서연아, 김무진 때문에 진짜 미워. 장서연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엄마까지 그 사람한테서 뺏고 싶지는 않아. 고윤희의 눈물이 떨어집니다. 장서연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면을 통해 장서연은 단순한 질투 캐릭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시청자는 장서연이 미울 때도 있지만 완전히 악역으로 보지는 않게 됩니다. 오히려 장서연에게도 감정이입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캐릭터가 오래갑니다. 장서연은 이후 박정우에게 다시 묻습니다. 오빠, 왜? 사람 마음 포기하는데 얼마나 걸려? 박정우가 말합니다. 나한테 그걸 왜 물어? 오빠도 아직 한규림 씨 좋아하잖아. 박정우가 고개를 젓습니다. 좋아한다는 말 한 적 없다. 장서연이 웃습니다. 표정이 말했어. 박정우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장서연이 말합니다. 우리 둘이 그냥 서로 불쌍한 사람끼리 술이나 마실까? 박정우가 대답합니다. 너 술 마시면 울잖아. 누가 그래? 지난번. 장서연이 박정우를 노려봅니다. 두 사람은 티격태격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쌓일수록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가능성을 봅니다. 김무진과 한규림이 다시 가까워질수록 장서연과 박정우 역시 서로에게 가까워질 가능성입니다. 다만 이번 예상 줄거리에서는 거기까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관심 정도만 심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은 김무진과 한규림입니다. 한규림이 먼저 김무진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뭐해? 김무진은 바로 전화합니다. 한규림이 웃습니다.
문자로 답하면 되잖아. 목소리 듣고 싶어서. 별걸 다. 김무진이 묻습니다. 오늘은 괜찮아? 한규림이 잠시 생각합니다. 조금. 그럼 됐네. 뭐가? 어제보다 조금 괜찮으면 됐지. 한규림은 그 말에 웃습니다. 김무진이 묻습니다. 밥 먹었어? 아니. 그럼 같이 먹자. 한규림은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그래. 김무진은 놀랍니다. 진짜? 왜? 싫어? 아니. 그럼 빨리 와. 김무진이 웃습니다. 지금 가.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마주합니다. 김무진은 한규림에게 무언가를 확답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한규림도 관계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 분위기는 이전과 확실히 다릅니다. 김무진이 말합니다. 규림아, 왜? 이번에는 내가 먼저 가라고 해도 안 갈 거야. 한규림이 바라봅니다. 무슨 뜻이야? 8년 전에는 내가 힘들다고 하니까 진짜 가버렸잖아. 김무진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이번에는 안 그런다고. 한규림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내가 또 밀어내면? 기다릴 거야. 얼마나? 김무진이 대답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한규림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8년 전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이제야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대답합니다. 그래. 김무진이 웃습니다. 한규림도 따라 웃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규림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한규영입니다. 언니. 왜? 한규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 만났어. 한규림의 표정이 굳습니다. 어땠어? 한규영이 한동안 대답하지 못합니다. 더 미워졌어. 한규림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한규영이 덧붙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또 보고 싶어? 한규림의 눈이 붉어집니다. 자신과 똑같습니다. 언니. 응. 엄마가 우리 떠난 진짜 이유 알아? 한규림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몰라. 한규영이 말합니다. 나 그거 꼭 들을 거야. 한규림의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그래. 언니도 같이 들어. 응. 전화를 끄는 한규림은 김무진을 바라봅니다. 김무진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한규림이 대답합니다. 아마 이제 진짜 시작인가 봐. 뭐가? 한규림은 한참 생각하다 말합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이번 주 예상 전개의 마지막 불씨가 들어갑니다. 고윤희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래된 사진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고윤희와 어린 한규림, 한규영, 한규호가 있습니다. 고윤희는 사진을 만지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혼잣말합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다릅니다. 엄마가 왜 떠났는지 알게 되면 너희가 더 힘들어질 텐데. 고윤희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새로운 출생의 비밀이나 거액의 돈, 낯선 남자를 갑자기 만들어내지 않아도 시청자는 궁금해집니다. 왜 고윤희는 아직까지 그 이유를 말하지 못할까요? 단순히 미안해서일까요? 아니면 실제 방송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정이 따로 남아있는 걸까요? 그리고 다음 방송에서 가장 기대되는 장면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한규영과 한규림, 한규호가 한자리에 앉고 고윤희가 그들 앞에 서는 순간 한규영은 물을 겁니다. 왜 우리를 두고 갔어요? 한규림도 묻겠죠.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침묵하던 고윤희가 결국 입을 열지도 모릅니다. 그 대답 하나에 세 남매가 23년 동안 품고 살았던 원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김무진과 한규림의 관계 역시
중요한 선택을 앞두게 됩니다. 김무진은 이번에는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한규림 역시 처음으로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정말 다시 연인이 될까요? 장서연은 끝까지 김무진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자신과 닮은 상처를 가진 박정우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할까요? 그리고 한규영은 한규민과 한규서를 정말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까요? 지난 방송에서는 장서연의 눈물과 한간의 큰 싸움이 불씨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불씨가 고윤희와 한규림의 23년 묵은 모녀 갈등으로 번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결국 한규림이 있습니다. 8년 전에 김무진을 놓친 것도 가족 때문이었고 지금 다시 김무진을 붙잡는 것도 가족이라는 벽을 넘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규림이 달라졌습니다. 평생 가족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뒤로 밀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나한테는 내가 소중해요. 이 한마디가 앞으로의 한규림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한규림은 이번에도 사랑을 포기할까요? 아니면 김무진의 손을 잡고 가족 문제까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윤희가 23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그 한마디. 내가 너희를 떠난 건 너희가 싫어서가 아니었다.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이번 주말 사랑이 온다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대목은 바로 그 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